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2024년 8월 저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페루 사막 회의실에서 말이죠. 미국 대표가 웃었습니다. 중국도 코웃음 쳤죠. 한국이 전차를 만든다고요? 농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30분이면 한국은 망가질 겁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했습니다. 독일은 70년 전차 역사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고작 20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24시간 후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죠. 러파르트가 멈춰 섰습니다. 목표까지 500m를 남겨두고요. 32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K2가 지나갔습니다. 저를 스쳐서 말이죠. 검은 전차가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10km를 완주했죠. 유일하게 말입니다. 불가능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곤라드 울프입니다. 독일 연방군 전차부대 대령이었죠. 이었다고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페루 리마 국방부 건물 오후 8시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각국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제임스 대령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중국 왕 대좌 얼굴에 교만이 가득했죠. 페루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세계 4대 전차가 격돌합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미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에이브람스 C입니다. 중동에서 검증됐죠. 실전 데이터가 산더미입니다. 자랑이 넘쳤습니다. 중국 차례였습니다. 99A형이죠. 최신 기술이 집약됐습니다. 서방을 뛰어넘었습니다. 허풍이 심했습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레오파르트 2A3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계 50개국이 운용 중이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조차 고개를 끄덕였죠. 페루 장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입니다. K2 블랙팬서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요? 처음 듣는데요. 중국이 거들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현대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전차 대신 SUV를 가져온 건 아니겠죠?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미국이 박수까지 쳤습니다. 페루 장관만 무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세추라 사막입니다. 10km 완주가 목표죠.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다가왔죠. 울프, 한국은 30분도 못 갈 겁니다. 동의합니다. 2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악수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죠.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은 독일의 날이니까요. 새벽 5시 눈을 떴습니다. 테스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막이 펼쳐졌죠. 세추라 사막입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낮엔 45도, 밤엔 영하 5도였죠. 전책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대의 전차가 나란히 섰습니다. 중국 99A형 녹색 철제 덩어리였습니다. 미국 에이브람스 70톤 거구였죠. 우리 러파르트 회색 독수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K2 검은 표범이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K2를 말이죠. 생각보다 컸습니다. 세련됐죠. 그러나 겉모습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능이 전부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죠. 말이 없었습니다.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긴 하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페루 장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10km 코스 완주하십시오. 중국이 먼저였습니다. 신호탄이 올랐죠. 99A형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500m를 통과했습니다. 300m도 지났죠. 1km 지점 갑자기였습니다. 쾅 폭발음이 사막을 찢었습니다. 궤도가 튕겨나갔죠. 엔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중국이 망가졌습니다. 역시 중국이군. 미국이 비웃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미국 차례였습니다. 에이브람스가 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무게가 무거웠으니까요. 1km 통과, 3km 통과, 순조로웠습니다. 5km였습니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무전이 터졌죠. 엔진 과열 120도입니다. 미국도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코웃음 쳤습니다. 미국도 별거 없네요. 미국 대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차례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러파르트 2A7 제 자랑이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출발했죠. 1km 완벽했습니다. 3km 문제 없었죠. 5km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역시 독일입니다. 외쳤습니다. 6km 거대한 모래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궤도가 헛돌았습니다. 출력 최대 소리쳤습니다. 엔진이 포효했죠. 소용없었습니다. 구원 5km에서 멈췄습니다. 목표까지 500m, 고작 500m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안 됩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독일이 졌습니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 K2죠. 한국은 더 못 갈 겁니다. 미국이 단언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독일도 못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K2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엔진이 켜졌죠. 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묵직했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500m 통과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운이견 중얼거렸습니다. 1km 통과 중국이 폭발한 지점이었습니다. K2는 문제 없었죠. 아직 멀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3km 통과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5km 통과 미국을 지났습니다. 뭐야? 미국이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중국이 외쳤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6km 언덕이었습니다. 러파르트가 미끄러진 곳이었죠. K2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궤도가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소리쳤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려갔죠. 부드럽게 말입니다. 9.5km였습니다. 제가 멈춘 지점이었습니다. K2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제발 멈춰라 속으로 외쳤습니다. 10km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완주였습니다. 유일한 완주였죠. 페루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갔죠. 미국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저앉았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2년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던 한국이 말입니다. K2가 석양을 받았습니다. 검은 실루엣이 빛났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K2를 검색했죠. 10년 개발이었습니다. 독일은 20년 걸렸는데 말입니다. 1500마력 엔진, 유기압 서스펜션, 자동 장전 장치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독일을 넘어섰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봤습니다. K2가 완주했습니다. 러파르트는 실패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K2가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점검 중이었죠. 조용했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르군. 중얼거렸습니다. 독일과 달랐습니다. 미국과도 달랐죠.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K2가 떠올랐죠.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덕을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2년입니다. 제가 독일을 위해 바친 시간이죠. 레오파르트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 무너뜨렸습니다. 비웃었던 한국이 말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죠. 검은 전차가 세계를 달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낯선 깃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웠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산악 테스트죠. 독일의 무대입니다. 이번엔 이길 겁니다. 어제는 운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질까요? 한국이 또 이길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운이죠. 두 번은 절대 없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죠. 대령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의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테스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산악은 다릅니다. 새벽 브리핑 룸이었습니다. 페루 장교가 지도를 펼쳤죠. 안데스 외곽 협곡입니다.
10km를 완주하십시오. 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산악이라고요? 독일의 무대입니다. 알프스에서 수십 년 훈련했죠. 레오파르트는 산악 전문가입니다. 미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악은 우리가 유리합니다. 로키에서 검증됐죠.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히말라야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봤습니다. 한국 팀장 김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준비됐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었을까요? 허세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운이었어. 미국이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야. 저도 동의했죠. 한 번은 실수입니다. 두 번은 없습니다. 오전 9시 협곡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경사 45도였죠. 바위가 길을 막았습니다. 좁은 협곡이었습니다. 급커브가 연속됐죠. 이건 중국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정상까지 10km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미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죠. 에이브람스가 협곡에 진입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죠. 조심스러웠습니다. 3km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에이브람스가 비켜가려 했죠. 궤도가 바위에 걸렸습니다. 젠장 무전이 터졌습니다. 5km 급경사였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죠. 포기합니다.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천천히 가라. 안정적으로. 무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진입했습니다. 3km 바위를 피했습니다. 완벽했죠. 5km 급경사를 올랐습니다. 역시 독일이야 소리쳤습니다. 7km였습니다.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올라갔죠. 갑자기 미끄러졌습니다. 정지 외쳤습니다. 늦었습니다. 차체가 뒤로 밀렸죠. 중력이 끌어당겼습니다. 간신히 멈췄습니다. 7km 더 갈 수 없었습니다. 또 실패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또 졌습니다. 한국 차례입니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웃었습니다. 산악은 더 어려워. 한국은 절대 못해. 중국도 동의했죠. 우리도 못했는걸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제가 떠올랐으니까요. K2가 완주했던 모습 말입니다. K2가 출발했습니다. 1km, 5km 통과, 가벼웠습니다. 급커브가 나왔죠. 차체가 기울지 않았습니다. 저게 뭐지? 미국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유기압 서스펜션입니다. 커브에서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죠. 주행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네, 0.1초 만에 반응합니다. 0.1초라고요? 레오파르트는 0.5초입니다. 5배 빠릅니다. 말도 안 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4km 급경사였습니다. K2가 멈췄습니다. 역시 못하는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차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이 올라갔죠. 뒷부분이 내려갔습니다. 마치 동물처럼 말입니다. 저게 가능해? 중국이 눈을 비볐습니다. K2가 경사를 올라갔습니다. 궤도가 바위를 움켜쥐었죠. 25km 통과했습니다. 7km였습니다. 러파르트가 미끄러진 이끼 바위였습니다. 여기서 끝이야. 속삭였습니다. K2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죠. 어떻게? 소리쳤습니다. 궤도 설계가 다릅니다. 마찰력을 극대화했죠. 한국 기술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km 정상이었습니다. K2가 도착했습니다. 완주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였죠. 페루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미국이 고개를 떨구었죠. 중국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습지입니다. 습지라고요? 전차의 무덤입니다. 지늘게 빠지면 끝입니다. 그 누구도 완주 못합니다. 한국도 못할 거야. 미국이 단언했습니다. 습지는 불가능해. 저도 동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후 2시 열대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지늘기 1m였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온도 38도, 습도 95%였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죠. 5km를 통과하십시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입했죠. 100m, 200m 통과했습니다.
300m에서 궤도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출력 최대 무전이 터졌죠. 소용없었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구조 차량이 왔습니다. 미국이 실패했죠. 우리 차례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천천히, 절대 멈추지 마라. 지시했습니다. 50m, 100m 문제 없었습니다. 새 50m 속도가 느려졌죠. 200m에서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외쳤습니다. 후진해 소리쳤습니다. 늦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가라앉았습니다. 지늘기 자체를 삼켰죠. 200m였습니다. 5km 중 고작 200m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 번째 실패였습니다. 세 번의 테스트, 세 번의 패배였죠. 한국 차례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독일도 실패했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K2가 습지에 진입했습니다. 50m 궤도가 달랐습니다. 더 넓었죠.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궤도 폭이 700mm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러파르트는 600mm입니다. 100mm 차이였죠. 200m였습니다. 러파르트가 빠진 지점이었습니다. K2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갔죠. 말도 안 돼 일어섰습니다. 500m, 1km, 6km를 통과했습니다. K2가 계속 전진했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궤도가 일정하게 돌았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말입니다. 3km였습니다. 가장 깊은 지점이었죠. 지늘기 1.5m였습니다. K2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죠. 천천히 확실하게 전진했습니다. 4km, 5km를 통과했습니다. 완주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였죠. 페루 병사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미국 대표가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이 황급히 떠났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말을 잃었죠. 세 번의 테스트, 세 번의 완주였습니다. K2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K2를 점검했습니다. 조용했죠.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2년 신념이 무너졌으니까요. 축하합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감사합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K2가 서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었지만 당당했죠.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이 최강이라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최고라는 확신도 무너졌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이 섰습니다. K2였습니다. 한국의 전차였죠.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될 전차였습니다. 그날 밤 각국 대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페루 국방부 건물이었습니다. 테이블에 결과가 놓였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K2 완주율 100%, 레오파르트 0%, 에이브람스 10%, 99AL%였습니다. 페루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한국 K2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이 항의했습니다. 제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중국도 가세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페루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정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었죠. 결과가 전부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K2 기술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입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유기압 서스펜션입니다.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지형에 따라 실시간 조절됩니다. 반응 속도는 0.1초입니다. 센서 50개가 지형을 미리 읽습니다. 궤도폭 700mm, 접지압 0.8kg입니다. 독일은 0.96kg이죠. 1500마력 엔진입니다. 독일 MTU 기반이지만 한국에서 재설계했습니다. 연료 효율 30% 향상, 냉각 효율 40% 향상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발사 속도 분당 15발이죠. 독일은 10발입니다. 모든 수치가 러파르트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기술이 앞서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입니까? 물었습니다. 10년입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10년이라고요? 레오파르트는 20년 걸렸습니다. 절반 시간에 더 나은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만들거나 아니면 없거나였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절박함이라고요? 독일은 너무 오래 1위였습니다. 안주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미국이 황급히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K2가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말입니다. 열정이 보였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세계 뉴스를 검색했죠. 한국 K2 페루에서 완승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완패, 새로운 강자 등장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뉴스를 봤습니다. 러파르트 충격의 패배, 한국의 0-3 완패 난리였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부끄럽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 받았죠? 울프 대령 지금 상황 아는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3번을 다 졌다고? 한국이 더 우수했습니다. 우수? 10년 만에 우리를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게.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없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대령, 자네 경력 생각해봐. 32년을 이렇게 끝낼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죠. 그러나 거짓을 쓸 순 없었습니다. 진실을 쓰겠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오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페루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빛났죠. K2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32년 신념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국일까요? 진실일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K2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을 달리던 모습, 산을 넘던 모습, 습지를 뚫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국제 전차 성능 테스트 결과 사막 테스트 K2 완주 레오파르트 2A7 실패, 산악 테스트 K2 완주 레오파르트 2A7 실패, 습지 테스트 K2 완주 레오파르트 2A7 실패, 종합평가 한국 K2 블랙팬서 모든 항목 우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타이핑이 느려졌죠.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권고사항 독일은 혁신이 필요함. 한국에서 배워야 함.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봤죠. 클릭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32년 경력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죠. 검은 전차가 세계를 달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가지 테스트가 더 있습니다. 페루 장관의 말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뭐라고요? 더 있다고요? 미국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번으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항의했죠. 이건 불공정합니다. 페루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7조를 보십시오. 추가 테스트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뒤적였습니다.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말이죠. 진장.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미국이 물었습니다. 혹한 테스트입니다. 내일 새벽 안데스 5,000m 고산 설원에서 진행합니다. 혹한이라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독일은 알프스 겨울 훈련을 수없이 했습니다. 추위에 강합니다. 이번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속삭였습니다. 미국도 고개를 끄덕였죠. 알래스카에서 훈련했습니다. 한국은 혹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김민주는 조용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무너지겠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눈을 떴습니다. 차량으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을 올랐죠. 높이 올라갈수록 추워졌습니다. 귀가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5,000m 고산이었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죠. 시속 80km였습니다. 얼음길이 펼쳐졌습니다. 15km 코스였죠. 이건 지옥이군. 미국이 떨었습니다. 저도 추웠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었죠. 러파르트는 추위에 강합니다. 4대의 전차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92A,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 러파르트, 한국 K2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빨랐죠.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역시 호카는 처음이군. 미소 지었습니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15km 완주입니다. 출발하십시오. 중국이 먼저였습니다. 99A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거칠었죠. 출발했습니다. 500m, 1km 통과했습니다. 2km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죠. 시동이 안 걸립니다. 무전이 터졌습니다. 연료가 얼었습니다. 추위에 견디지 못한 겁니다. 중국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미국 차례였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알래스카 사양입니다. 자신했습니다. 에이브람스가 출발했죠. 5km까지 좋았습니다. 8km 급경사 얼음길이었습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어 불능입니다. 무전이 들렸죠. 옆으로 밀렸습니다. 낭떠러지 직전에 멈췄습니다. 포기합니다.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차례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죠. 이번엔 반드시 이긴다. 다짐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출발했습니다. 엔진이 완벽했죠. 1km, 3km, 5km 통과했습니다. 좋아! 소리쳤습니다. 8km를 지났습니다. 미국이 미끄러진 지점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안정적이었죠. 10km까지 왔습니다. 10km였습니다. 극한 추위 구간이었습니다. 영하 25도였죠. 유압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십시오. 무전했습니다. 13km에서 멈췄습니다. 서스펜션이 얼었습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죠. 안 됩니다. 승무원이 외쳤습니다. 아니, 소리쳤습니다. 또 실패였습니다. 4번째 실패였죠. 주저앉았습니다. 4번의 테스트, 4번의 패배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 차례입니다. 페루 장교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주는 불가능해. 중국이 동의했죠. 13km가 한계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일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K2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엔진이 켜졌죠.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추위에도 말입니다. 출발했습니다. 5km, 80km 통과했습니다. 문제 없었죠. 어떻게? 미국이 중얼거렸습니다. 10km, 12km를 지났습니다. K2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엔진 예열 시스템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추위에도 연료가 얼지 않죠. 유압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기 구동 서스펜션입니다. 추위에 영향 없습니다. 13km였습니다. 레오파르트가 멈춘 지점이었습니다. K2가 통과했습니다. 14km, 15km 완주했습니다. 4번째 완주였습니다. 완벽한 사전 4승이었죠. 페루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미국이 침묵했습니다. 중국이 떠났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국이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그날 오후 페루 국방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각국 언론이 모였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페루 정부는 한국 K2 블랙팬서 180대 도입을 결정합니다.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팀이 일어났죠.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겸손했습니다. 3번의 테스트, 3번의 완주였습니다. 한국 K2만이 유일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은 단 한 번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K2 완주율 100%, 레오파르트 0%, 에이브람스 0%, 99A 0%였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었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울프 대령,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이크가 제 앞에 왔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저를 봤죠.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최강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독일 대령, 한국 인정,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베를린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독일 뉴스였습니다. 울프 대령, 한국 손들어줘. 러파르트 완파의 인정. 독일 전차의 수치였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매국노다, 부끄럽다, 독일을 배신했다, 비난이 쏟아졌죠.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죠? 울프 소리가 터졌습니다. 지금 언론이 난리야. 자네가 한국을 인정했다고? 사실입니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4전 4승했습니다. 우리는 4전 4패였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언론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진실입니다. 진실? 독일을 망신시키는 게 진실인가?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국하게. 당장.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타라. 명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K2가 보였습니다. 페루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준이 서 있었죠.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독일이 제 선택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김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뭡니까? 젠서입니다. 열어봤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로고가 보였죠. 저희와 함께 일하십시오. 한국에 오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요, 패배한 사람을 말입니까? 패배가 아닙니다. 대령님은 유일하게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했습니다. 2주 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떠났습니다. 제안서를 받습니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연봉, 대우, 모든 게 파격적이었죠. 그러나 고민됐습니다. 독일을 떠난다고요? 32년을 버린다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를린행 비행기였습니다. 탑승구를 지날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K2가 멀리 보였죠.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 전역일까요? 아니면 더 나쁠까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울프 대령 한마디. 왜 한국을 인정했습니까? 독일을 배신했습니까?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죠. 경호원들이 길을 뚫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포옹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 소환됐습니다. 대회의실이었습니다. 5명의 장성이 앉아 있었죠. 분위기가 차갑했습니다. 울프 대령 앉게 명령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자네 보고서를 봤네. 한국이 모든 항목 우수, 독일은 혁신 필요. 이게 뭔가? 사실입니다. 사실 독일을 깎아내리는 게 사실인가? 한국이 4전 4승했습니다. 우리는 4전 4패였죠. 숫자가 증명합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K2가 우수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성들이 서로 봤습니다. 울프 대령 자네는 32년 복무했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경력이었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네. 명예 전역 처리하겠네.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금은 보장하네. 다행으로 생각하게.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죠. 서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를린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죠. 그러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됐어? 딸이 물었습니다. 전역했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빠 잘못 없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해도 아빠가 옳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앉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었습니다. 김민준의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제안이 왔소.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읽었죠. 가고 싶어요? 물었습니다. 모르겠소. 32년 독일이었소. 한국은 낯선 곳이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진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게 어디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진실이 있는 곳.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김민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라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야경이었습니다. 32년 살았던 도시였죠. 이제 떠날 겁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기대됐습니다. 한국입니다. 사전 4승을 거둔 나라였습니다. K2를 만든 나라였죠. 진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말입니다. 32년을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네, 두렵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전차가 있는 곳,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곳이 말입니다. 대령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웃고 있었죠.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거대한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이 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죠.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울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인구 1,000만이죠. 세계 5대 도시입니다. 놀랍군요. 감탄했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였죠. 창밖으로 풍경이 스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강이 흘렀죠. 아름다웠습니다. 창원입니다. 김민준이 알렸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보였죠. 현대로템 본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됐죠. 굴뚝이 솟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갔습니다. 하루 3대를 생산합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200대가 운영 중이고 수출 계약은 300대죠. 500대라고요? 레오파르트가 10년 걸린 숫자였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불가능, 중얼거렸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K2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검은 차체가 빛났죠. 장관이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김민준이 가리켰습니다.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로봇이 움직였죠. 정밀했습니다. 빨랐습니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두 자동화입니다. 오차율 0.01mm죠. 독일보다 정밀하군요. 인정했습니다. 다음 건물로 갔습니다. 연구동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죠. 젊었습니다. 대부분 30대였습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케이스비를 개발 중입니다. 김민준이 화면을 켰습니다. 설계도가 떴죠. 더 낮았습니다.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더 똑똑해 보였습니다. 무인 포탑입니다. 인공지능 화력 통제죠. 정의 추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놀랐습니다. 5년 후면 가능합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명찰을 받았습니다. 콜라드 울프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죠.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책상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죠. K3 설계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스펜션 팀에 합류하십시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32년 경험이 필요합니다.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울프 박사님 환영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희도 배우겠습니다.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첫 회의였습니다. 서스펜션 설계를 논의했죠. 젊은 엔지니어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각도는 어떻습니까? 도면을 봤습니다. 생각했죠. 3도 더 높이십시오. 급경사에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험 때문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매웠죠.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출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는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딸이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죠. 아빠, 학교 재밌어. 행복해 했습니다. 아내도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이웃과 인사했죠. 여기 좋아요. 웃었습니다. 장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죠. 현대로템이 5분 거리였습니다. 편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케이스람 서스펜션 초기 설계가 완성됐습니다. 제 손길이 들어갔죠.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유연함을 결합했습니다.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테스트장으로 갔죠.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시작합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케이스가 움직였습니다. 장애물 코스를 돌파했죠. 급경사를 올랐습니다.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기존보다 30%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성공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 독일에서 못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성취감이었습니다. 소속감이었죠.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 만에 이만큼이라니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겸손했습니다. 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식이었죠. 소주잔이 오갔습니다. 건배 모두가 외쳤습니다. 건배 따라 외쳤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독했습니다. 그러나 좋았죠.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시네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소주도 잘 드시잖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라고요? 유럽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K2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요? 박사님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저요? 놀랐습니다. 네. 독일 전차 전문가이자 K2를 아는 유일한 유럽인이시잖아요. 일주일 후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장성들이 앉아 있었죠. 울프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K2가 정말 레오파르트보다 낫습니까? 심호흡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했죠. 네, 단호했습니다. 더 낫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페루에서 사전 4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장성이 물었습니다. 적응력입니다. 레오파르트는 강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제한됩니다. K2는 모든 환경에 적응하죠. 사막, 산악, 습지, 혹한 어디든 갑니다. 가격은요? 레오파르트보다 30% 저렴합니다.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더 쌉니다. 유지비는요? 40% 낮습니다. 부품 수가 적고 고장률이 낮습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사님, 독일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2개월 후였습니다. 폴란드가 K2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유럽 첫 수출이었죠.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유럽 시장 진출, 폴란드 레오파르트 대신 K2 선택,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독일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유럽 시장 내조,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비난이 줄었죠. 울프가 옳았다. 한국에서 배워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현대로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독일 국방부였죠. 열어봤습니다. 울프 박사님께 레오파르트 3개발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독일 국방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독일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려 했습니다. 경쟁이 발전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K2들이 출고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실렸죠. 전 세계로 갈 겁니다. 폴란드로, 페루로, 다른 나라로 말입니다. 딸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집에 가요. 그래, 가자꾸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5분 거리였죠. 딸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아빠가 K3 만든다고요? 자랑스러웠니? 네, 친구들이 멋있대요.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가족이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전혀,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소. 독일이 그립진 않아요? 가끔요. 그러나 여기가 더 좋소. 미래가 있으니까요. 저녁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창원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공장 불빛이 반짝였죠. KC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페루 사막이었죠. K2가 완주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제32년 신념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작이었죠. 진실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독일을 떠났습니다. 32년을 뒤로 했죠. 그러나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실을 얻었습니다. 미래를 얻었습니다. 케이스미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손길이 들어간 전차였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만난 전차였죠. 5년 후면 세상에 나올 겁니다. 세계가 또 놀랄 겁니다. 한국이 또 증명할 겁니다. 최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됐습니다. 독일 대령에서 한국 박사로 말입니다. 과거의 수호자에서 미래의 개척자로 말입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다른 손을 잡았죠. 함께 걸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를 말입니다.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한국이 집이었습니다. 진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박사님, 폴란드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7년 가을이었죠. 저는 현대로템 수석 부사장이 됐습니다. KC는 완성 단계였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물었습니다. 테스트 초청입니다. KC미를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독일 국기도 나란히 휘날렸죠. 아름다웠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2024년 페루에서 시작해 2030년 오늘까지였죠. 독일 대령에서 한국 부사장이 됐습니다. 패배자에서 승리자가 됐죠.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얻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선택이 옳았습니다. 진실을 따랐고 세계를 얻었습니다. 가족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구나. 딸이 달려왔습니다. 혼자 뭐 해요? 아내가 웃었죠. 생각하고 있었소. 지난 7년을 말이요. 셋이 낭안에 섰습니다. 함께 석양을 봤죠. 아빠, 행복해? 딸이 물었습니다. 응, 아주 행복해. 나도. 딸이 웃었습니다. 아내가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 잘 선택했어요. 그래요. 잘했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죠. 박사님, 급한 소식입니다. 뭡니까? 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K4. 500대 주문이래요. 미국이라고요? 500대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에이브람스를 대체한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7년 전 한국을 비웃던 미국이었죠. 이제 한국 전차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김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중국도 관심 표명했습니다. 일본도요.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말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을 봤죠. 미국이 K4를 산대. 정말 아내가 놀랐습니다. 우와, 대박! 딸이 환호했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K4가 빛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7년 전 페루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사전 4승으로 K3로 K4로 말입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겸손을, 혁신을, 열정을 말입니다. 32년 독일에서 못 배운 걸 7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칩니다. 세계의 말입니다. 한국과 함께 말입니다.
아빠, 10년 후엔 뭐 할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K어워를 만들 거야. 웃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한 거지. 나도 도와줄게. 그래, 함께 만들자. 미래가 보였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였습니다. K5식 국가 나올 겁니다. 한국이 계속 이끌 겁니다. 세계가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 다리로서 말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로서 말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경은 K4였습니다.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함께였죠.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7년의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불빛이 밝혀졌죠. K4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집에 가자 말했습니다. 흥,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손을 잡았죠. 셋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말입니다. 옥상에서 1층으로 말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말입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공장을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K4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았습니다. 안녕 K4 속삭였습니다. 내일 또 보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5분 거리였죠. 창밖으로 창원 야경이 흘렀습니다. 이제 집이었습니다. 7년이 만든 집이었습니다. 또 주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15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피곤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하오. 웃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32년 독일, 7년 한국, 합쳐서 39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죠. 전차에 바친 인생이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러파르트를 만들었습니다. 케이시를 만들었습니다. K4를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7년 전 페루에서 선택했습니다. 조국과 진실 중에 말입니다. 진실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걸 얻었습니다.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이 행복합니다. K4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진실은 이겼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이긴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죠. 검은 전차가 달렸습니다. K4였습니다. 사막을, 산을, 설원을, 세계를 달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독일 국기도 함께였죠. 그리고 그 전차 위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차가 지평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콜라드 울프입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32년 독일을 위해 일했습니다. 7년 한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세계를 위해 일합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얻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강철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미래는 계속됩니다.